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특히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죠. 만약 우리가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욕구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를 충족하는 데 힘을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자신 또는 집단의 힘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신과 타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존중하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힘을 사용하는 방식, 평등한 힘과 지배하는 힘에 대해서 각각 이해하고 각 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하는 힘의 원어는 파워 오버로 내가 위에서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하는 힘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행동과 자연의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결과를 얻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배하는 힘은 상대방에게 두려움, 죄책감, 분노,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며 결정을 내릴 때 합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과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평등한 힘의 원어는 파워 위드로 함께하면서 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등한 힘은 기술과 자원을 사용해서 힘에 대한 접근이 적은 사람들의 욕구를 우선하여 보면서 모든 사람의 욕구에 주의를 둡니다. 그래서 평등한 힘은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분노보다는 연민과 이해를 가지고 삶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동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힘으로 지배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강력한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배하는 힘의 이면은 무력감과 함께한다는 거죠. 내가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억압을 받다가 분노, 수치심을 느끼고 나 역시도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 싸웁니다. 만약 패배한다면 더 큰 분노가 생기기도 하지만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혹시나 싸워서 그 힘을 갖게 되어서 지배하는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게 되지만 그 힘은 상대방으로부터 분노, 수치심을 유발시켜 끊임없는 전투와 전쟁, 싸움을 이어나가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러다 내가 그 힘을 뺏기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정치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힘의 틀에서는 종종 처벌과 보상을 배분합니다.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결과 또는 성과주의는 사회 전체에서 유익하고 심지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배하는 힘으로 하는 처벌과 보상이 우리의 일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벌과 보상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고의 패러다임은 삶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서 안전, 인간의 존엄성, 의미 및 연결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래 조장되는 분위기 중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본을 통한 비교로 처벌과 보상을 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보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안전, 인간의 존엄성, 의무와 연결을 소외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 인간의 존엄성, 의미와 연결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힘이라는 수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비폭력대에서는 힘을 갖고자 하고 사용하는 것을 인간의 욕구로 받아들이고 그 힘을 상호 의존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평등한 힘은 기능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엄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깊은 경청, 공감,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챙김 자기 표현의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는 자신을 열고 협력적인 결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자기인식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 두려움 및 태도가 우리가 협력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고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은 외부 자원과 내부 자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외부 자원에는 교육, 돈, 기술, 사람이 포함됩니다. 내부 자원은 자기 연민, 자기 연결, 정서 조절 및 특정 능력과 같은 정신 또는 개인 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변화시키고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내성을 키워주기 때문에 중요하죠. 외부 자원과 내부 자원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있으며 외부 자원이 적을수록 내부 자원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내적 자원을 보유할 수 할수록 우리는 취약성에 더 자유롭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 대부분의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교사와의 경험과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계에 대해 내부적인 작동 모델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가족과 우리가 자란 문화가 더 권위주어질수록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전환해 나가는데 더 많은 결단력과 끈기가 필요하게 되죠.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변화의 과정으로 비폭력대화 창시자 마셜 로젠버그는 나는 해야 한다에서 나는 선택한다로 혼잣말을 바꾸는 연습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일하러 가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속 가능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기로 결정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여, 의미, 나의 가족을 보살핌 또는 그 순간에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가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욕구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단이 우리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면 그 힘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 영역에서 우리는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인 전두엽 피질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행동에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며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단절되어 있다면 나는 아주 작은 존재이고 어쩔 줄 모르는 방황하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외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진 힘을 이해하는 자기와의 연결을 할 때 우리는 실천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연결을 통해 우리는 마음과 정신 모두 우리의 힘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힘으로 평등한 힘의 관계를 맺는다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연민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확장된 범위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집단적 연결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지배하는 힘은 처벌과 폭력을 일으키고 그리고 두려움이나 죄책감, 수치심, 분노를 경험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등한 힘은 연민과 이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삶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지게 한다라는 순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힘을 평등한 힘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욕구임을 받아들이고 그 힘을 상호 의존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자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 자기 연결이 핵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연결을 바탕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와의 연결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에 대한 실습은 힘에 대한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에 대한 인식과 자기 성찰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더 잘 부합하는 데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연습은 당신이 힘을 가졌을 때 변화를 미쳤던 상황에 대해 자기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어떤 종류의 힘에 연결되어 있고 상황의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용한 공간과 원하는 경우 키보드나 펜과 종이를 사용해서 직접 작성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연습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떠올려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용한 공간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힘을 갖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나의 힘, 나의 영향이 미쳤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일상에서, 관계에서, 가족에서, 친구에서, 연인에서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의 신체 감각, 감정, 생각이 어떠세요? 그때 나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을까요? 그 떠오른 욕구가 충족이 되었어요?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했다면 어떤 그 욕구가 음 혹시나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나 느끼지 못한 충만함이 있었을까요? 그때 어떤 개인이나 역할, 어떤 계급, 어떤 종류의 힘이 이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때 혹시 어떤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내적, 외적, 아니면 둘 다. 그리고 그 상황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힘을 그 당시 개인적으로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집단적으로 사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둘 다에 사용을 했을까요? 그때 당신이 사용했던 그 힘이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했나요?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면서 그 관계가 더 좋아졌나요? 내가 힘을 사용해서 가져온 변화에서 어떤 영향이 좋고 좋지 않았나요?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나의 힘을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르게 행동할 것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오늘 연습한 자신의 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나 자신과 조금 더 연결되고 그로 인해 타인과 존중하고 상호 의존적인 평등한 힘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에너지를 내어준 스스로에게 감사 표현을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